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수요일 순서 여러분들이 또 응원하시고 박수 항상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신유진 변호사, 김비성 변호사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박수를 우리가 쳐요. 보내야 돼. 우리가. 네, 우리가 보내드려요. 예. 구독자분들께. 감사합니다. 우리가 박수로 맞이했습니다. 자, 두 분 어제 밤에 재판 과정 지켜보면서 구형이 나올까 안 나올까 노심초사했을 것 같은데 결국에는 구형이 있었습니다. 우리 김필성 변호사, 네. 어제 있었던 구형 짧게 총평. 뭐 상식적으로 네. 나와야 될 구형이 나왔고요. 예. 한 가지 아쉬운 건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는 걸 가지고 암졸이고 봤어야 된다는 게 좀 슬펐습니다. 그걸. 네. 근데 저는 이제 새벽까지 갈 거라고 생각했고요. 네. 뭐 직원 판사 입장에서도 엄청나게 이것 때문에 계속 그 심리적인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을 것 같아서 또 이거를 또 기회를 다시 잡는다거나 이러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결국 뭐 어젯밤 늦게 나오고 그다음에 변론 종결까지 새벽까지 해서 뭐 잘 된 것 같습니다. 잘 됐다. 네, 정상적으로 드디어. 조마조마하게 지켜봤잖아요. 이것도 계속 침대 변론 해가지고 내일 어제도 안 되면 어떡하냐 이런 생각했는데 결국 사형이 구형이 됐습니다. 네, 윤석열 사형, 네. 김용현 무기징역, 노상원 30년, 김용군 헌병대장 있습니다. 네, 네. 10년, 10년. 조지호 경찰청장 20년, 김봉식 서울청장 15년, 목현태 국회 경비대장 12년, 윤승영 국수본 네. 수사기획조정관 10년 이렇게 총 다 구형이 됐는데요. 재판이 끝난 시간이 새벽 2시 30분. 그러니까 네. 이 피고인들의 최후 변론까지 네, 다 최후 변론까지 듣고. 다 합쳐서. 예. 네. 근데 이제 윤석열 사형 구형됐을 때는 뭐 방청석에서 심지어 뭐 욕설까지 나오고 그렇더라고요. 소란스럽고 했는데 윤석열은 웃고 있더라고요. 웃어요. 왜 웃었을까요? 윤석열은 예. 그 자신이 뭐 어찌할 바를 모를 때 그런 어떤 멋쩍은 웃음 있잖아요. 어차피 부를 때 멋져. 이런 웃음을 짓더라고요. 아.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이런 웃음을 짓던데 예. 참 쉽지 않구나 하는 예. 생각이 지금 사형 구형 너무 당연한 거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맞습니다. 처음 윤석열 체포도 마찬가지인데요. 예. 체포 당연히 돼야죠. 영장이 나왔는데요. 그런데 체포도 쉽지 않았잖아요. 제가 그렇죠. 한남동에서 얼마나 밤을 지새우면서 뭐 저는 밤을 완전 새운 건 아니지만 뭐 12시까지 뭐 이렇게 체포가 되기를 염원하는 마음으로 네. 진짜 응원봉을 들면서 그 한남동 그 추운 그 길에서 작년 1월이었는데 그렇게 지냈던 그게 있었고 체포가 근데 그렇게 어려웠잖아요. 매일 밤 오늘은 체포됐나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맞아요. 살펴볼 정도로 그리고 재판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나 오래 끌면서 사실 가장 큰 거 구속 취소가 됐을 때 구속 취소를 결정한 사람이 직연 재판장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재판을 굉장히 눈여겨봤잖아요. 네. 야, 진짜 어저께도 오전 9시 30분부터 새벽 2시 30분까지 이렇게 길게 재판을 끌면서도 지친 모습도 있었지만 처음 시작은 굉장히 밝게 하더라고요. 네, 출석 부를 때도 굉장히 밝게. 네, 박정호 앵커 네 나오셨고요. 네, 김필성 변호사님 나오셨고요. 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예. 진행을 시작하는 모습을 보면서 한결같다. 한결같다. 그래서 구속 취소 결정도 사실은 이게 말도 안 되는 행동이고 말도 안 되는 결정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가벼운 마음으로 뭐 항소심 있잖아요. 네, 항소하시면 되고요. 라고 그런 식으로 아주 가볍게 결정하지 않았나. 그렇지만 이제 선고만 남았습니다. 선고만 남았다. 선고만큼은 예. 본인이 지금까지 끌어왔던 모든 진짜 국민들의 마음을 반드시 실어야 된다. 이거는 네. 역사적 사건 아닙니까? 역사적 사건이다. 네, 사형 아니면은 이거는 예. 답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사형은 반드시 선고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지금 구형과 또 이제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네, 어제 있었던 특검의 구형 네, 그 현장 이거 한번 잠깐 좀 보고 오죠. 역사적인 순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까지 못 보신 분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잠깐 앞에 부분 초반 부분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이 어제 피고인들의 구형 순간 좀 모아놓은 그런 영상인데 다는 못 볼 것 같고 중요한 순간을 좀 보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하고 그다음에 우리 예. 유로 검사가 또 법정형 중 최저형이 아닌 형은 사형밖에 없습니다. 이에
피고인 윤석열에게 사형을 구형합니다. 정숙해 주세요. 예, 정숙해 주십시오. 피고인 윤석열과 함께 이를 기획 주도하며 군을 동원한 범행의 실행 구조를 설계 운영한 핵심 인물로서 그 책임이 극히 중대하고 참작할 만한 사정은 전혀 없으므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합니다. 이에 피고인 김용현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합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민간인 신분으로 이 사건 내란 범행의 기획과 실행에 결정적으로 관여하여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태롭게 하였고, 이와 같은 내란 범행에 있어 피고인의 지위와 역할 등 가담 정도와 참작할 정상이 전혀 없는 점을 고려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합니다. 이에 피고인 노상원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합니다.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수용할 경찰청장으로서 치안 및 범죄 대응에 대한 최고 책임자로서의 지위에 있음에도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의 실질을 인식하고서도 이를 저지하지 아니한 채 국회 봉쇄, 정치인 체포 지원,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경찰력 투입 등 내란 범행의 핵심적인 실행 과정 전반에 모두 가담하였으므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합니다. 이에 피고인 조지호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합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서울청장으로서 네. 자, 우리 짝퉁님께서 꿀잠을 자게 된 이유라고 하시면서 슈퍼챗도 보내주셨는데 구형이 이제 나온 상황. 그다음에 윤석열이 웃고 있네요. 보니까 네네. 헛웃음을 보이는 그런 상황이기도 한데, 자, 이렇게 뭐 이게 이름을 할 때도 하나씩 끊어서 얘기를 하네요. 네. 하나씩 끊어서 김용현 뭐 이런 식으로 그런서 얘기를 하긴 하는데, 이렇게 되면 구형은 이렇게 나왔고, 어제 보니까 최후 변론을 통해 가지고 윤석열은 계속해서 자신의 주장을 펼치더라고요. 이거 뭐 경고성이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도 계속 하고, 그리고 아니 내란머리의 어떤 희생자, 나는 피해자 뭐 이런 계속 프레임을 짜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후 변론은? 뭐 분석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사실. 예, 무슨 분석하는 게 의미가 없고요. 이게 일단 뭐 무죄 유무 뭐 저 사람이야 이제 저기 무죄를 다투던 것이겠지만, 네. 뭐 이게 법리적으로 유무죄를 다툴 수 있는 상황이 아닐 뿐만 아니라 내란 범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하는 말. 뭐 그다음에 개헌과 관련된 법리도 전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어서, 네. 이제 뭐 그렇게 말하니까 법리적인 것보다 양형을 가볍게 하기 위해서 이제 변론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양형을 가볍게 하려면 반성을 한다든지 유감 표시를 한다든지 뭐 여기 이렇게 돼서 뭐 그런 식의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네. 여전히 자기가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주장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정치인인 경우에 이게 뭐 심각한, 예를 들어 한 1, 2년 있다 나올 수 있다, 다시 복귀할 수 있다 그러면은 또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자기가 다시 정치할 때 다시 복귀할 수 있는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저 사람은 무슨 형이 나오든 아마 살아서 나오긴 어려울 거거든요. 뭐 무기징역에 나오도 살아서 나오긴 어렵고 둘 중에 하나인데. 네. 그래서 선거 어떻게? 그러니까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뭐 사실 법대로 하면 그렇습니다. 뭐 여전히 법대로 나올지 상식적으로 그 정상적으로 나올지 여부에 대해서 여전히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네.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변론하는 거는 아무 생각이 없다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저 사람한테 전혀 도움되는 변론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입장은 일관되잖아요. 네. 똑같은 소리를 계속하고 있는데 그동안 1년 넘게 재판을 하면서 이분이 법리 검토를 여전히 한 번도 하지 않았구나. 예, 여전히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바뀌지 않았고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을 안 해봤구나. 네. 거기서 사람들 모아놓고 술 먹을 때하고 생각이 똑같구나.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 이게 분석하는 게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분석하는 게 의미가 네. 없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사형이라는 게 예. 무기징역이랑은 달리 법정 최고형이라는 의미도 있고,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가 이제 사형 집행을 마지막으로 한 게 1997년이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실질적 사형 폐지 국가로 들어섰지만, 무기징역은 또 20년 후에 가석방이 있는데 윤석열 술 안 마시고 계속 저렇게 수감되어 있으면은 저는 20년 후에 가석방 신청할 것 같아요. 물론 건강해져서 막. 네네. 네. 그 전에 일단 내란 범죄에 대해서만큼은 네. 사면을 절대 하지 못하도록, 이거는 이제
법률로 만들어야 되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민주당에서 법률안 발의하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네. 네. 그래요. 뭐 법률안도 봐야겠지만은 어쨌든 윤석열 입장에서는 끝까지 이 입장을 견지하면서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정치적으로 내가 다시 살아올 수 있고 또 정권이 바뀌고 이러면은 날 또 풀어주지 사면. 않겠나 이런 꿈에 또 희망에 부풀어 있는 게 아닌가.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이 계엄이 실패한 이후로 자기 네. 운명에 대해서는 이거는 정치로 뚫고 갈 수밖에 없다. 네. 그런 것 때문에 계속 이제 교도소에서도 계속 자신의 그 정치력을 보여줬지 않습니까? 막 편지도 쓰고요. 정말. 그런데 또 청년들 여론조사 보면 청년들은 예. 윤석열이 그 교도소에서 그렇게 메시지를 보내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응은 아니었거든요. 이제 그런 것에 희망을 계속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희망을 보고 네. 있다. 자 이제 중요한 것도 선고 아니겠습니까? 선고. 네. 주기현의 선고가 어떻게 나올까? 주기현의 재판 또 그 전에 윤석열 풀어주는 모습 보면서 주기현은 안 된다는 거. 이번에 침대 변론도 그냥 어떻게 보면 즐기는 듯한 느낌도 좀 들고 자기가 진행할 시간이 늘어났다는 점에 있어서 좀 즐기나 봐요. 좋은가 봐요. 뭐 그 침대 변론을 하면서.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예. 본인이 약간 예능 진행하는 느낌으로 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이요. 이번에 어떻게 예. 보면 모든 국민들의 관심을 받고 네. 국민 MC 느낌인가? 유재석 느낌을. 아 이번에 깔끔하게 사형 선고 내리고 예. 예 국민 MC로 사형 선고. 네네 깔끔하게 그리고 내리고 국민 국민 MC로 MC 될수 있다. 거듭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사실 중요한 이제 기회네요.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이런저런 비판도 많았고 네. 뭐 사실 정말 문제가 많았던 게 맞는데 가장 중요한 건 선거예요. 네. 선거가 만약에 이제 국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선거가 나오면 예. 그러면 다 잊힙니다. 그러면 정말 국민 MC로 등극하실 수도 있겠죠. 네. 2월 19일까지 노고가 많으실 텐데 저는 지기현 재판장님 정말 이 경무에 시달리지 않도록 건강 유의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국민에게 사랑받는 재판장님 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기회가 네. 있네요. 기회가 아직 남아 있다. 그래, 김용현도 무기징역. 네. 이거는 좀 예상하셨습니까? 김용현 전 장관에 뭐 대해서는? 사실은 예. 가장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나오는 게 맞죠. 이게 사실 이게 그 내란이라는 게 성립을 하려면 실제로 네. 그렇게 했고요. 군을 움직이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거든요. 저는 그날 밤 12월 3일 밤 가장 관심을 갖고 왔던 건 군이에요. 군이 뭐 이제 물론 뭐 그래서 뭐 이제 수방사가 뭐 경험상 수방사가 움직일 가능성이 제일 높았기 때문에 12도 그랬고 네. 수방사가 움직이는가 이런 것들이 좀 관심이 많았는데 사실 그 김용현이 좀 더 똑똑하고 빠릿빠릿하고 잘했으면 자기들 입장에 잘했으면 이게 어떻게 했을지 모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적어도 이렇게 뭡니까 무기징역 뭐 이렇게 받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구형은 사실은 구형도 더 어느 정도 걱정을 했는데 제가 사실은 네. 구형은 나와야 될 구형들이 나왔어요. 정상적으로. 저는 노상원까지 무기징역 네. 받거든요. 노상원까지 예. 보셨어요? 노상원이 기획자로서 저는 예. 사실은 이제 김용현은 직접 이제 그 노상원의 기획을 받아서 지시를 내렸지만 그 노상원이 없었으면은 김용현의 역할이 뭐 사실상 국방부 장관이 되기도 어려웠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무리 대통령 말씀만 잘 들어도 뭔가 새로운 기획안을 내놔야지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윤석열이 좋겠다라고 예. 할 텐데 그 노상원이 핵심 브레인 아니었나 싶은데 예. 노상원까지 김용현이랑 무기징역 구형했어도 전혀 무리가 없었을 텐데 노상원은 30년 나왔길래 약간 거기서 저는 의문을 가졌긴 했습니다. 네. 버거보살로 많이 네. 알려져 있던 노상원 이번에 노상원 버거보살 관련해서 저도 사실은 막 보지는 못했는데 네. 드라마에서도 이거를 드라마의 소재 비상계엄 관련해서 예. 모범택시라는 드라마에서 마지막 회에 이 버거보살 관련해서 비상계엄 선포했는데 마지막에 이 비상계엄을 제압하는 것이 응원봉 응원봉 빛의 혁명 여기까지 담아냈더라고요. 드라마 대단하다. 바로바로 반영해가지고 드라마 대단하다. 현실을. 예. 자, 이게 좀 아쉽군요 진짜. 노상원 버거보살 노상원 30년 구형 이 부분. 네. 자, 이제는 쥐기현의 판단만 남아 있는 상황이 됐고, 그러니까 인사 전에는 판단 내려서 그건 뭐 또 다행이다 생각이 들고, 법원 인사가 있고 또 떠나게 되면 이것도 갱신 행사하려면 또 시간이 더 걸렸던 거 아니겠습니까? 갱신이 만약 들어가면 예. 올해 하반기까지 밀릴 가능성이 있었어요, 충분히. 그러니까 이건 반드시 뭐 네. 무슨 일이 있어도 그날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제는 2월 19일에 1심 선고를 보면서 사형 아니면은 네. 뭐 아무리 직위원이 이걸 깎아주려고 해도 무기징역 아니고 뭐 30년 이렇게 때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장량 감경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예. 판사가 임의로 자기의 의지에 따라서 깎아주는 게 가능하긴 합니다. 장량 감경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예. 근데 이제 저기 진짜 직위원이 뭐 자기 한 번 불살라서 예, 뭐 이런 생각이 이라면 장량 감경할 가능성도 있긴 하죠. 그러니까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얘기지 예. 상식적으로 이게 장량 감경된 상황은 아니고 뭐 뭐 사형이 사실은 그대로 나와야죠. 이게 그 좀 얘기를 해도 되겠습니까? 네. 뭐 저기 시간이 어떨지 예, 모르겠는데 말씀 좀 해주시죠. 그 지금 저기 긍정적인 그러니까 이제 피고인의 유리한 양형 사정은 사실 뭐 사실은 전 그런 거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굳이 끌어다 된다면 다친 사람 없고 네. 빨리 끝났다는 건데 다친 사람 없고 빨리 끝난 게 국민들이 목숨 걸고 막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국민들과 저 국회의원들이 목숨 걸고 막았는데 그 국민들 모두가 합심해서 목숨 걸고 막았기 때문에 내란 수객에게 유리하게 판단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그거는 긍정적 요인으로 참고할 게 못 되거든요. 그렇죠. 그 자체. 예, 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런 걸 이유를 대면서 뭐 저기 긍정적 양형 사유를 삼으면요, 사실 그 자체가 국민들이 공분할 만한 일입니다. 그럼요. 우리 진짜 총 들이대는 거를 몸으로 막아가면서 네. 장갑차 들어오는 걸 몸으로 막아가면서 지켜냈는데 네. 그렇게 지켜냈다고 그러면 다 지켜냈으니까 저기 내란 저지른 애한테 죄송합니다. 제지른 사람한테 뭐 말이 곱게 나오기 어렵네요. 예, 그럼요. 이게 네. 국민들의 예. 감정이에요. 예, 말하다 보니 좀 내란 올라와서 저지른. 이게 올라옵니다. 이게. 저지른 분께 유리하게 판단하는 건 말이 안 되죠, 사실. 네. 네, 그래요. 직위원 재판장이 국민의 여론도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있기 때문에 좀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어제 재판 진행하면서도 보니까 네. 김용현이 뭐 쌍따봉 날리고 뭐 하트 막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방청객들이 지지자들이 많이 왔잖아요. 네. 그거 보고 막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윤석열도 막 웃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이걸 재판정에서 봐야 된다니. 그러니까 이제 심리적으로 자기가 지지자들이 방청석 찾아오고 앉아서 그런 모습을 보는 걸 보면 자기가 위안을 받는 거예요. 위안을 받고 예. 있다. 자, 이제 막바지에 왔습니다. 이 재판 과정, 직위원의 재판을 보면서 많은 분들 분노하셨고 너무나 화를 많이 참고 지금까지 오셨는데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라고 정리를 해보고 그리고 정광훈도 영장이 결국엔 발부가 됐습니다. 네. 그렇죠. 지난번에는 영장 경찰이 신청했는데 검찰에서 반려해서 재수사 보강수사에 들어갔었는데 이번에는 검찰이 청구를 했고 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너무 늦었다. 진짜 늦었다. 너무 늦었죠. 예. 작년 1월 19일에 1월 19일인가요? 그 무렵에 있었던 서부지법 폭동 사건, 그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거 아닙니까? 작년 1월 19일 맞네요. 그렇다면 지금 벌써 이렇게 오래 이 사건이 끌 일이었나? 이거 정말 다 어느 정도 이 서부지법 실제로 폭동을 했던 사람들은 이미 다 지금 실형이 선고되기도 하고 항소심까지 끝난 마당에 배우가 지금 1년이 넘어서야 구속영장을 이제 발부됐다. 네. 그럼 이제 재판이 시작된다. 야, 너무 늦었죠. 이때 당시에 사랑제일교회 네. 특임 전도사 2명이 있었고요. 이 총 141명이 거기 투입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저항권 얘기하면서 자신의 집회에 나온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이거는 당연히 우리는 아무런 뭐 죄가 되지 않는다. 여기에 네. 이거를 막는 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했고 그 특임 전도사한테 뭐 목숨을 버려야 될 때를 알려주겠다 뭐 이런 말한 것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자기는 몸이 안 좋아서 일찍 들어갔다는 등 뭐 어떤 핑계를 대도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 네. 또 심지어 구속영장 발부 때 나와서 뭐 좌파 대통령이 취임하니까 자기를 구속하려고 이제 발작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은 구속돼야 네. 마땅하다. 네, 구속돼야 마땅하다. 뭐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 또 도망할 염려가 있다. 이렇게 재판부에서는 영장 발부 구속 사유를 밝혔는데 이제 너무 늦었어요, 그렇죠? 1년이나 지났잖아요. 네. 1년 동안 얼마나 많은 증거를 인멸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이게 결국은 여론 그다음에 국민들의 그런 열망 이런 것들이 예.
떠밀려 가지고 결국 검찰이 한번 반려했었으니까 지금 해주고 저기 영장 하고 싶지 않았는데 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1년 끈 거고요. 지금 계속 국민들이 관심 갖고 이제 분노를 이제 계속 갖고 이제 바라보니까 밀려서 한 거고. 네. 이게 이렇게 오래 걸렸다는 건 앞으로도 갈 길이 멀다는 얘기인데 계속 국민 여러분이 전부 관심을 갖고 이렇게 밀어붙여야 됩니다. 밀어붙여야 된다. 예.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이제 구속돼서 이제 깜빵 갔다가 오면은 뭐 내가 대통령이 된다. 네. 이런 얘기도 하던데. 뭐 저분이야 뭐 그렇게 진지하게 들을 건 아닌데 그 전에 했던 말들도. 그 전에 했던 말도 네, 그렇고. 뭐 저기 자기가 예. 뭐 그 저기 교계에서는 유명한 얘기더만 자기 말 안 들으면 생명책에서 자기가 천국 지옥 보낼 수 있는 권한이 있다잖아요. 사실은 교주예요. 그렇죠. 네, 뭐 저기 목사가 아니라. 네, 그래서 예. 저기 석방되면 대통령이 아니라 내가 신이 되겠다고 얘기해도 그러려니 할 것 같아요, 저는. 그럼요. 하나님도 까불면 네. 정광훈에게 죽는데요. 네, 죽는데요. 네. 그러니까 네. 그런 분인데요. 어제 이렇게 정광훈 네. 예, 구속이 됐습니다. 앞으로 또 법의 판단, 재판 과정 지켜보도록 하고